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에서 새롭게 떠오른 이름 박민지 선수를 중심으로 그녀가 어떻게 단기간에 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연경의 은퇴 이후 흥국생명은 단순히 에이스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리듬, 경기의 패턴, 그리고 선수들이 의지하던 중심축이 사라진 것이었죠. 누구나 알다시피 그 공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공격의 무게중심이 허물어졌고 세터의 선택지도 제한되며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박민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팬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감독의 로테이션 계획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짝임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단 3경기 만에 그녀는 기록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점수를 쌓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팀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트 초반, 세트 중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트 후반부에서까지 박민지는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칭 스태프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적 축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박민지의 재등장은 그저 개인적 반전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팀의 시스템이 그녀를 불러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연경이 빠져나간 자리, 그것은 단순히 공격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터의 템포와 팀의 호흡을 정리하던 고정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더 이상 한 명에게만 의존할 수 없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설계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스파이크가 강한 공격수도 아니고 경험만 많은 베테랑도 아니었습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를 오가며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리시브와 백어택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땐 팀의 전체적인 리듬을 읽어낼 수 있는 선수. 그 조건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이름이 바로 박민지였습니다. 입단 테스트에서 그녀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전 감각이 살아있었고 포지션 전환 과정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매 경기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도 즉시 전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된 겁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녀를 실험적인 후보가 아니라 당장 전술 변화의 핵심 카드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기간의 활약이 단순한 반짝임일까요? 아니면 시즌 전체를 흔드는 복선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녀가 실제 경기장에서 어떻게 팀 전술을 구체적으로 바꾸었는지 데이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연경의 은퇴 이후 흥국생명은 분명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슈퍼스타가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담당하던 공격과 수비의 축, 낸 경기 외적인 리더십까지 동시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팀은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핵심은 바로 다핵형 전술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한 명에게 모든 공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 여러 명이 동시에 공격과 수비를 분담하며 균형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리시브 라인이었습니다. 김연경이 담당하던 안정적인 리시브가 사라지자 세터의 패턴 결정이 흔들렸고 공격수들의 선택지도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리시브에서부터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 이름이 바로 박민지였습니다. 박민지는 입단 테스트에서부터 코칭 스태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히 스파이크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공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비 포지션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경기를 읽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세터가 볼을 분배하기 전에 이미 상대 블로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듯한 집중력은 베테랑 선수에게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팬들의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경기력과 전술 적응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박민지는 바로
그 기준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를 오가며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었고 리시브와 블로킹, 디그 전환까지 고르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구상한 다액형 전술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여겨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득점력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일까요? 혹은 실수 이후 빠르게 리듬을 회복하는 정신적 강인함일까요? 각자의 선택은 다르겠지만 박민지가 보여준 다면적인 능력은 흥국생명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박민지의 복귀는 단순한 개인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이었죠. 그녀가 입단 테스트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반전이라고 부르기보다 필연이라고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민지가 프로 무대를 떠났던 시절, 그리고 그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제도약의 발판으로 바꾸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어떻게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고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박민지를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박민지는 한때 코트보다 벤치에 더 익숙한 선수였습니다. GS 칼텍스에서 출발해 IBK 기업은행을 거쳤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나서도 존재감은 미미했고 팬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2324 시즌 종료 후 그녀는 프로 무대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지에게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포항시 체육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박민지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갔습니다. 단순한 공격수로서의 기량이 아니라 팀 전체의 흐름을 다루는 법을 몸으로 체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포항에서 그녀는 공격상을 수상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리듬과 루틴, 그리고 경기장의 심리적 공기를 바꾸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를 단순한 득점원이 아닌 흐름의 조율자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청 시절, 박민지는 매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 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살아남기 위해 뛰었고 지금은 배구를 즐기며 뛴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녀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줬던 선수에서 과정을 즐기고 팀과 호흡하는 선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루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브 직전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 낮은 볼에서도 각을 조절할 수 있는 손목 감각, 그리고 공격 기회가 오지 않을 때에도 수비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태도까지. 이런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이며 박민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공격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공을 받지 못해도 리시브 라인에서 플랫폼 각을 반복 훈련하며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스스로에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지금의 박민지를 탄생시켰습니다. 잠깐 반짝이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수. 바로 그것이 그녀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선수의 가치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화려한 프로 기록일까요? 아니면 조명받지 못하는 무대에서 묵묵히 이어온 자기 혁신일까요? 박민지의 사례는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잠시 조명이 꺼진 순간에도 자신을 갈고 닦으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박민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이름값이 아닌 현재의 능력과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던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박민지가 입단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어떤 기준으로 그녀를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드러난 포지션 유연성과 전술 적응력은 왜 그녀가 단순한 대체 자원이 아닌 전술 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박민지의 복귀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흥국생명이 제시한 공식 입단 테스트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경력이나 이름값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경기력, 기술의 완성도, 그리고 전술 적응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박민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시브 안정성, 블로킹 타이밍, 디그 전환 속도까지 코칭 스태프가 체크한 모든 항목에서 흥국생명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기술이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포지션 전환 능력이었습니다.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그리고 다시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전환하며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그녀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였습니다. 크로스 공격에서 라인을 열어 상대 블로커의 판단을 흔들고, 이어지는 랠리에서는 직선 공격으로 속도를 바꾸며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블로킹 상황에서는 손목의 잔상을 길게 남기며 상대의 공격을 좁히는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스파이크의 강도만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으로 팀 전술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이런 플레이 덕분에 박민지는 단순한 후보 선수가 아니라 전술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은 테스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민지는 기본기가 안정적이며 레프트와 라이트 모두 가능성이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흥국생명이 지금 원하는 핵심 요건에 그녀가 가장 가까운 선수라는 의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입단 테스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항목은 무엇일까요? 기술적 완성도일까요? 경기 감각일까요? 아니면 경기 외적인 태도와 팀과의 융화력일까요? 각자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박민지가 입증해낸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팀 시스템 안에서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실전 전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민지는 단순히 벤치를 채우는 대체 자원이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바꾸는 전략 카드라는 것. 그 결과 그녀는 곧바로 실전 전력으로 분류되었고 코칭 스태프는 시즌 로테이션 계획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민지가 실제 경기에서 어떤 수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득점과 성공률,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전술적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퓨처스 챔피언십에서 박민지가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반짝임이 아니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더니 곧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무려 20득점을 올렸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약 35%에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달했습니다.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숨겨진 전술적 가치였습니다. 박민지의 득점은 단순히 점수판에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득점을 올릴 때마다 세터의 선택지는 넓어졌습니다. 라셈에게 집중되던 블록은 분산되었고 상대 블로커들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 결과 코트 위에서 전술의 다양성이 살아나며 경기의 균형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박민지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전술적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세트 후반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박민지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효율적인 득점을 쌓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점수를 확보하는 능력은 곧바로 즉시 전력 카드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범실은 적었고 디그 이후 빠른 전환 플레이도 돋보였습니다. 이는 파워에만 의존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의 흐름을 설계하는 조율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약은 단지 기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민지가 들어오자 세터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실행할 여유를 얻었고 공격수들의 움직임은 유기적으로 정렬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팀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순간 그 존재는 단순한 득점원 이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득점, 공격 성공률,
범실 최소화. 아니면 세트 후반 집중력일까요? 박민지는 이 네 가지 지표 모두에서 팀에 필요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코칭 스태프는 그녀를 단순히 기용 가능한 선수가 아니라 전술 구조의 핵심 자원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민지의 활약은 시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점수는 단발적인 불꽃이 아니라 팀 전술 구조를 재편성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 세 가지 전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흥국생명에게 엄청난 자산이었고, 그 순간부터 팀은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상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